있는데요. 네. 지금 이제 그 작품의 결이 언뜻 보면은 다 제각기 다른 작가인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작업을 한 방식은 조금 다르지만 그 근간에 흐르고 있는 어떤 작품의 뭐 좀 주제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은 이제 무심히 버려지는 것, 그리고 그냥 보통 사람의 눈에는 별로 의미가 없고 그닥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은 작가의 눈으로 이제 새롭게 해석한 어떤 좀 그런 작품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요 작업 같은 숲 작업은 이제 밤의 위로라는 이제 작품인데, 이제 작가가 이제 코로나 시즌 그때 뭔가 이제 굉장히 그 어떤 작가로서 그리고 어떤 좀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때 보통 우리가 숲이라고 하면 정말 태양이 이제 가득한 그 어떤 태양의 빛에 따라 그 초록의 어떤 그 나뭇잎들이 굉장히 이제 색감이 어떤 정말 풍부한 그런 어떤 숲을 많이들 그려내고 그런 데서 아름다움을 이렇게 느끼는데, 밤의 숲은 언뜻 보면 조금 침울해도 보이고 굉장히 어두운 어떤 그런 색상인데, 뭔가 그래도 작가는 굉장히 어떤 이 밤의 숲에서 늘 이제 그 길을 산책을 하면서 많은 위로를 얻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 김정하 작가의 작품의 어떤 좀 관건이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아주 조그만한 건물, 폐건물 같기도 한 이제 이런 것들이 작가가 굉장히 이제 젊은 그 학교 다닐 때부터 시작해서 보면은 좀 굉장히 정성스럽게 지어진 그런 건물이 아니라 굉장히 좀 날림처럼 대충 지어놓은, 우리 흔히 이제 그 철거되는 이런 건물도 보면 이런 거 좀 많이 볼 수 있어요. 그 계단이나 시멘트나 이런 것들도 아주 미장이 잘 돼 있는 게 아니라 거칠고 또 울퉁불퉁하고 좀 또 하자가 있는 것 같은 그런 건물에 굉장히 눈이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목적에 의해서 지어졌다가 또 그 목적을 다하고 나면 그냥 싹 밀어버리는, 우리 좀 건축들이 뭐 한창 개발할 때 그런 것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이제 굉장히 관심이 갔었고, 저기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까, 저 안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면서 보내고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서 젊은 날 이런 어떤 그 건물을 이렇게 그려내는 작업들을 했는데, 이렇게 숲과 같이 이렇게 배치한 거는 뭔가 어떤 거고로 가는 통로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작업들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 다닐 때부터 이제 남편이 CC였었는데 거제도 조선소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되면서 이제 이사를 가야 되는, 근데 이제 작가는 서울에서 나고 자랐는데 그 거제도 바닷가가 이제 오랫동안, 지금 올해 뭐 20몇 년이 됐는데도 그렇다고 거기가 막고 그렇게 거기에 완전히 그쪽의 작가들이나 그쪽의 어떤 그거에 완전히 일치되지 못하면서, 또 어떤 서울에서는 또 좀 거리가 있으니까 좀 멀어지고 잊혀진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거 안에서 뭔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데서 어떤 좀 그런 존재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했었고요. 특히 이제 거제도 가서 이제 거제 바다를 이렇게 하면서 많이 이제 오염되고 많이 이제 그 바닷가에 플라스틱 이제 그 플라스틱이 이제 많이 이제 그게 버려지고 그러면서 아이하고 같이 가서 그 바다를 이제 어떤 쓰레기를 줍고 이제 그런 이제 봉사활동을 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그 어떤 버려진 그 물건들 버리는 사람이 사실 문제인 거지, 그 물건 자체는 정말 아무런 그게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줍다가 보면 어떤 것들은 굉장히 눈이 많이 가고 내가 그냥 내 호주머니로 들어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의 일부인지, 그리고 또 어떤 뭐 조그마한 어떤 장난감 이런 것들 보면서 얘도 한때는 정말 누군가에게 의미가 깊고 소중한 거였을 텐데
그게 이제 효용 가치를 다 하고 났을 때 무심히 버려지는 거, 그런 거에 너무나 많은 어떤 거기에서 어떤 애착을 느낀다 그래야 되나요? 그래서 그런 어떤 물건들을 이제 사실은 버려지고 아무런 어떤 의미가 없는 그런 것들을 여기에 보면 약간 이제 바로크 풍의 초상화로 이렇게 했잖아요. 바로크 풍의 초상화는 보통 이제 귀족들의 의뢰를 받아서 그 귀족의 어떤 권위라든지 부라든지 그런 것들을 정말 나타내기 위해서 정말 정교하게 그려지는 그런 어떤 풍의 그 어떤 바다에서 주워 올린 그 버려질 그 쓰레기들, 그런 애들을 어떤 산업사회의 순교자 같이 아주 오마주하면서 그려낸 그런 어떤 작업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작가님이 요정 시리즈라고 부르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있고, 한 발자국 다가서면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한번 보세요. 이쪽에서 보시고 한 발짝, 지금 이렇게 보면 쓰레기 비닐봉투가 가득한 거지만 또 한 발자국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오색찬란한 바다 그 자체가 막 아름다운 게 펼쳐져 있잖아요. 이게 다 지금 그 렌티큘러 시리즈예요. 그렇게 이제 아주 밝은 바다가 있는가 하면 한쪽으로 서면 쓰레기가 난무한 그런 바다. 이제 한 발자국, 그래서 그 메시지가 한 발자국 다가서면 바꿀 수 있어요 라는 이제 제목으로 이렇게 있고, 근데 이 렌티큘러 작품이 그 자체가 아주 재미있고 이런 건 있지만 너무 이제 막 예술적으로 보이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거는 이 작가가 이 작품의 틀을 직접 만들어서 이렇게 함으로써 액자 자체가 예술 작품이 되는 거예요, 전체가. 그 같은 경우는 이제 시리즈인데, 이건 사실 다 먹고 난 그 접시 위에 찌꺼기들이잖아요. 우리는 보면 뭐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가든지 빨리 치워버려야 될 것 같지만, 이것들도 어떤 누구를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했던 그 서사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남겨진 것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힘, 그런 것들을 그리고, 이 작업을 하게 된 어떤 계기는 작가가 이제 출산을 하고 나서 병원에 있을 때 누가 이제 사다 줘서 딸기를 이렇게 먹고 딸기 위에 꼭지가 이렇게 있는데, 그걸 보면서 모든 어떤 정수, 열매, 모든 거를 다 그냥 내어버리고 껍데기만 남은 자신과 같은 느낌을 받았대요. 그래서 그거를 꼭지를 막 이렇게 스케치를 하고 했던 그게 이제 시발점이 돼서 이제 먹다가 남긴 음식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이야기들, 그런 남겨진 것들의 어떤 미학을 이제 작품으로 풀어낸 시리즈들입니다.